자동차 정비기능사 2012년 4회차 41에서 60번 진행하겠습니다. 41번 자동차 전기장치에서 임의의 한 점으로 유입된 전류의 총합은 유출한 전류의 총합과 같다는 현상을 설명한 것은 1번 앙페르 법칙, 1번 키르히호프의 제1법칙, 3번 뉴턴의 제1법칙, 4번 렌츠의 법칙. 답은 키르히호프의 제1법칙이죠. 요거는 1법칙은 전류에 대한 법칙이고요. 2법칙은 전압에 대한 법칙입니다. 전류의 법칙은 내가 어느 한 점에 들어간 전류가 만약에 1A, 2A다. 그러면 총 3A가 들어갔죠. 기점을 봤을 때 총 3A가 들어갔습니다. 그럼 나가는 거는 하나, 둘, 세 개다 라고 하면 1A, 1A, 1A에서 나가는 것도 3A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 법칙, 전압의 법칙은 회로입니다. 회로의 폐회로 내에서 저항을 내가 두 개만 할게요. 내가 만약에 12V의 전압을 줬다 라고 하면요, 요거 임의의 폐회로 내에서 공급된 전압은 마지막에 공급된 전압은 여기에서 모든 전압을 소모된 거랑 동일하다. 다시 말하면은 내가 12V로 나가면 들어오는 거는 0V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를 6옴 짜리다 라고 하면요, 12V에서 6옴을 지나면서 12V에서 이제 6V로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6옴짜리 마지막 지나면서 0V로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전압 강화, 그래서 전압에 대한 법칙. 그래서 1법칙은 전류법칙, 2법칙은 전압법칙이다. 42번 두 개 이상의 배터리를 연결하는 방식에 따라 용량과 전압의 관계를 설명한 것으로 맞는 것은 1번 직렬 연결 시 한 개의 배터리 전압과 같은 용량이며 배터리 수만큼 증가한다. 2번 병렬 연결 시 용량은 배터리 수만큼 증가하지만 전압은 한 개의 배터리와 같다. 3번 병렬 연결이란 전압과 용량이 동일한 배터리 두 개 이상을 플러스 단자 연결 대상 배터리 마이너스 단자는 플러스 단자에 연결하는 방식이다. 4번 직렬 연결이란 전압 용량과 용량이 동일한 배터리 두 개 이상을 플러스 단자의 연결 대상을 배터리 플러스 단자에 서로 연결하는 방식이다. 답은 2번이 되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병렬이 아니라 3번은 병렬이 아니라 직렬이 되고요. 4번은 직렬이 아니라 병렬이 됩니다. 43번 축전기 콘덴서와 관련된 식의 표현으로 틀린 것은 Q는 전기량, E는 전압, C는 비례 상수입니다. 이거 보통 이제 Q는 여러분들 대부분 책 아마 보시면요, Q는 CV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전하량은 축전지 용량 곱하기 가한 전압 값입니다. 그래서 아마 요거 계속 보시면요, 즉 4번만 틀리게 되는 거죠. 4번만 틀리게 되는 거고, 요거 Q는 CV라고 여러분들 그냥 암기하시는 게 제일 편하실 것 같아요. 44번 라디에이터 앞쪽에 설치되며 고온 고압의 기체 냉매를 냉각시켜 액화 상태로 변화시키는 것은 1번 압축기, 2번 응축기, 3번 건조기, 4번 증발기. 요거는 에어컨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죠. 에어컨 시스템에서 순서는 압축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응축기 또는 요거를 이제 콘덴서라고도 합니다. 콘덴서라고 나오고, 그 다음에 건조기가 들어가고요. 건조기 다음에 원래 팽창 밸브가 하나 또 들어갑니다. 팽창 밸브가 들어가고요. 팽창 밸브를 지나고 나면 증발기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요게 다시 압축기로 들어가는 거죠. 압축기에서는요, 냉매를 압축하고요. 응축기에서는요, 기체 상태의 냉매를 액체 상태로 이제 만들어주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건조기에서는 이 액체 상태를 저장도 하고요. 그 다음에 수분도 분리합니다. 그 다음에 사이트 글라스가 있어서 이제 냉매의 흐름량을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팽창 밸브를 오면서 압력을 이제 저압의 압력의 기체 상태로 이제 만들어 버립니다. 증발기에서 외부와 열 교환으로 이제 여기는 흡열 작용. 여기 응축기에서는 외부와 열 교환해서 응축기는 외부로 열을 발산하는 거고요. 증발기는 외부에서 열을 들어 갖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답은 2번 응축기가 되겠죠. 45번 어떤 6기통 디젤 기관에서 예열 회로를 점검했더니 예열 플러그 한 개당
한 개당 2항이 뭐죠? 아, 죄송합니다. 여기 한 개당 요거 제외면 잘못 들었네요. 한 개당 12분의 1 옴이었다. 그다음에 각각 직렬로 연결되어 있으며 전압이 12V일 때 에어플러그의 전체 전류는 얼마인가요? 전류 값이죠. 전류 V는 I, R에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는 I는 R분의 V입니다. 요거 식을 다 적으면요. 요건 직렬 연결이기 때문에 요거 6개를 다 더하면 되겠죠. 12분의 1 더하기 12분의 1 쭉 해서 더하면은 결국에는 12분의 6이 됩니다. 그 다음에 위에는 몇 볼트가 들어갔죠? 12V가 들어갔습니다. 요거를 다시 좀 더 펼치면요. 12분의 6 분의 1분의 12가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 먼저 약분하면은 2분의 1이 되겠죠. 2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내항은 내항끼리 해서 밑으로 보내고요. 외항은 외항끼리 해서 위로 보냅니다. 1분의 24는 24A가 되죠. 그래서 답은 24A. 46번 반도체에서 사이리스터의 구성부가 아닌 것은 1번 캐소드, 2번 게이트, 3번 에노드, 4번 컬렉터. 답은 컬렉터고요. 사이리스터는 보통 이제 접합이 PN, PN 또는 NP, NP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호로 보면은 저희 다이오드와 거의 비슷한 기호를 갖고 있고요. 근데 여기서 좀 다른 게 게이트, 요 신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 들어오는 부분을 에노드, 그 다음에 나가는 데를 캐소드, 그 다음에 베이스, 그러니까 TR에서 베이스 부분을 역할하는 거를 게이트 부분입니다. 그래서 에노드, 캐소드, 게이트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컬렉터는 이제 저희 TR 트랜지스터에 들어가는 거고요. 47번 점화장치 DLI 시스템의 장점으로 틀린 것은 1번 점화 진각 폭이 제한이 크다. 2번 고전압 에너지 손실이 적다. 3번 점화 에너지를 크게 할 수 있다. 4번 내구성이 크고 전파 방해가 적다. 답은 점화 진각폭의 제한이 크다. 그래서 점화 진각이라는 건요, 내가 P 세타, 그래서 여기 압력 P 세타를 하면요, 가다가 내가 이렇게 폭발됐을 적에 어느 부분에서 내가 점화를 시킬 거냐, 일단 여기 각도 부분입니다. 각도 부분을 내가 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느냐, 움직일 수 없느냐인데, 제한이 크다라는 거는 여기 움직일 수 있는 범위를 적다라고 보시는 겁니다. 요거 같은 경우 제한이 적은 거, 제한이 크게 걸려 있는 것들은 이제 보통 이제 캠 타입, 그래서 캠 타입이 들어가 있는 거를 제한이 크고요. DLI 같은 경우는 점화 진각 폭에 제한이 없습니다. 답은 1번. 48번 자동차의 레인 센서 와이퍼 제어 장치에 대한 설명 중 올바른 것은 1번 엔진 오일의 양을 감지하여 운전자에게 자동으로 알려주는 센서이다. 2번 자동차의 와셔 액량을 감지하여 와이퍼 작동 시 와셔 액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장치이다. 3번 앞창 유리 상단의 강우량을 감지하여 자동으로 와이퍼 속도를 제어하는 센서이다. 4번 온도에 따라 와이퍼 조작 시 와이퍼 속도를 제어하는 장치이다. 레인 센서는 우정량이죠. 강우량 또는 우정량을 감지해서 와이퍼 속도를 자동으로 제어하는 센서이다. 그래서 3번이고요. 이 레인 센서는 보통 린 통신을 합니다. 린 통신에서 1대1 통신을 하고요. 이때는 이제 BCM과 또는 바디 컨트롤 모듈 또는 에탁스입니다. 에탁스 하고요. 그 다음에 레인 센서입니다. 레인 센서와 1대1 통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 레인 센서 작동할 때는요, 멀티 펑션 스위치가 BCM에 신호를 주게 되면은 BCM에서 레인 센서와 통신을 하게 되는 거죠. 답은 3번. 49번 다음 중 교류 발전기의 특징이 아닌 것은 1번 저속에서 충전 성능이 좋다. 2번 속도 변동에 따른 적용 범위가 넓다. 3번 다이오드를 사용하므로 정류의 특성이 좋다. 4번 스테이터 코일이 로터 안쪽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방열성이 좋다. 답은 4번이죠. 스테이터 코일은 로터 코일의 바깥쪽입니다. 안쪽이 아니라 바깥쪽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쪽에 로터 코일이 있으면요, 안쪽에 로터 코일이 있으면은 바깥쪽 부분에 스테이터 코일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50번 퓨즈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번 퓨즈는 전격 전류가 흐르면 회로를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2번 퓨즈는 과대 전류가 흐르면 회로를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3번 퓨즈는 용량이 클수록 전류가 전격 전류가 낮아진다. 4번 용량이 작은 퓨즈는 용량을 조정하여 사용한다. 그래서 답은 요건 과대 전류 흐름을 차단하는 거죠. 답은 2번. 51번 조종 렌치를 취급하는 방법으로 잘못된 것은 1번 조종조 부분에 렌치의 힘이 가해지도록 할 것. 2번 렌치 파이프 등에 끼워서 사용하지 말 것. 3번 작업 시 몸쪽으로 당기며 작업할 것. 4번 볼트 또는 너트의 치스에 밀착되도록 크기를 조절할 것. 답은 1번입니다. 조정조에 힘이 가해지는 게 아니라요, 고정조입니다. 고정조에 힘이 가해져야 됩니다. 답은 1번. 52번 산소 용기의 가스 누설 검사 시 사용하는 검사액으로 가장 적당한 것은 1번 비눗물, 2번 솔벤트, 3번 순수한 물, 4번 알코올. 저희가 이건 흔히들 하는 거죠. 답은 1번 비눗물. 53번 재해 발생 형태별 재해 분류 중 분류 항목과 세부 항목이 일치하지 않는 것은 1번 충돌, 사람이 정지물에 부딪히는 경우. 2번 협착, 물건에 끼워져 말려든 상태. 3번 전도, 고온이나 저온에 접촉한 경우. 4번 낙하, 물건이 주체가 되어 사람이 맞는 경우. 답은 전도입니다. 전도는 전기 감전 사고, 여기는 전기 감전 사고를 말합니다. 다음에 54번 공기를 사용하여 동력 공구 사용 시 주의사항으로 적합하지 않는 것은 1번 간편한 사용을 위해서 보호구는 사용하지 않는다. 2번 에어그라인더는 회전 시 소음과 진동의 상태를 점검한 후 사용한다. 4번 규정 공기압을 유지한다. 4번 압축 공기 중에 수분을 제거해준다. 답은 1번. 요거는 이제 공기뿐만 아니라 전동 공구를 사용할 때는 아무리 간편해도 우리가 필요한 보호구는 반드시 착용해야 된다. 55번 산업 안전 표시 중 주의 표시로 사용되는 색은 1번 백색, 2번 적색, 3번 황색, 4번 녹색. 답은 황색. 56번 부품 분해 시 솔벤트로 닦으면 안 되는 거는 1번 릴리스 베어링, 2번 십자축 베어링, 3번 허브 베어링, 4번 차동 장치 베어링. 답은 릴리스 베어링. 요건 이제 릴리스 베어링은요, 리스라고 단어를 씁니다. 이건 구리스를 주입하지 않는 타입이고요. 요 릴리스 베어링은 구리스를 절대 요거는 세척은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릴리스 베어링 같은 경우는 조금 문제가 있다라면 바로 그냥 교환 작업 하시면 됩니다. 다음 57번 전기장치의 점검 시 점프 와이어에 대한 설명 중 괄호 안에 적합한 것은 점프 와이어는 A와 B의 상태에서 점검하는 데 사용한다. 그래서 요 A는요, 전원을 얘기합니다. 점프 와이어는 전원의 통전 또는 접지 상태를 점검하는 데 사용을 합니다. 답은 1번이 됩니다. 58번 엔진의 밸브 간격 조정 시 안정상 가장 좋은 방법은 1번 엔진을 정지 상태에서 조정, 2번 엔진을 공회전 상태에서 조정, 3번 엔진을 가동 상태에서 조정, 4번 엔진을 크랭킹하면서 조정. 이거는 뭐 틀릴 수가 없겠죠. 엔진을 정지 상태에서 조정을 해야 됩니다. 59번 다음 중 분진 발생을 방지하는데 특히 신경 써야 하는 작업은 1번 도장 작업, 2번 타이어 교환 작업, 3번 기관 분해 조립 작업, 4번 냉각수 교환 작업. 답은 도장 작업. 분진 발생이니까요, 먼지가 내가 그 말 그대로 칠을 뿌리고 있는데 페인트 작업을 하고 있는데 먼지가 많이 나면 그 페인트 안에 다 붙겠죠. 그래서 요거 분진 발생 주의해야 되는 거는 도장 작업. 60번 자동차 엔진에서 냉각수 보충이 필요하여 보충하려고 할 때 가장 안전한 방법은 1번 주행 중 냉각수 경고등이 점등되면 라디에이터 캡을 열고 바로 냉각수를 보충한다. 2번 주행 중 냉각수 경고등이 점등되면 라디에이터 캡을 열고 바로 엔진 오일을 보충한다. 3번 주행 중 냉각수 경고등이 점등되면 엔진을 냉각시킨 후 라디에이터 캡을 열고 냉각수를 보충한다. 4번 주행 중 냉각수 경고등이 점등되면 엔진을 냉각시킨 후 라디에이터 캡을 열고 엔진 오일을 보충한다. 안전한 방법은 일단 경고등이 점등이 됩니다. 경고등이 점등이 되면은 일단 열을 식혀줍니다. 열을 낮춰주고요. 라디에이터 캡을 열고 그 다음에 냉각수를 보충합니다. 그래서 답은 3번 되겠습니다.